비귀은 자기 굴 속에서 하이젠슬라이와 바짝 붙어 웅크리고 있었다. 몸을 떨고 있었지만 추워서가 아니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굴길에 천둥구름 기운이 가득해서 마치 수북한 낙엽더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비귀은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서 있었다. 운드워트 장군과 헤어지고 나자 음모를 꾸미는 자가 느끼는 공포는 점점 목을 조여왔다. 운드워트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에프라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운드워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 점은 확실했다. 운드워트는 헤이즐 일행이 북쪽에서 와서 철길을 건넌 사실도 알고 있고 여우 사건도 알고 있었다. 제철도 아닌데 갈매기가 나타나 에프라파 주변을 맴돌고 있으며 비귀이 일부러 새에게 다가갔다는 것도 훤히 알고 있었다. 비귀이 하이젠슬라이와 가까워진 것도 알고 있었다. 운드워트가 그 모든 정보를 한데 모아 비귀의 작전을 꿰뚫어 보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체포할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운드워트는 모든 점에서 유리하다. 그는 모든 길이 만나는 길목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길도 훤히 내다보고 있는 반면 비귀은 어리석게도 그의 적이 되어 무작정 덤불숲을 헤매고 다니며 자신의 움직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키아르와 다시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키아르와 연락을 하더라도 헤이즐이 과연 다시 토끼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어쩌면 캠피언의 정찰대에 들켰을지도 모른다. 블랙카바르한테 말을 거는 건 위험하다. 키아르에게 다가가는 것도 위험하다. 구멍을 막고 또 막아도 비밀은 새어나간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간다. 앞으로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슬라일리. 하이젠슬라이가 속삭였다. 당신과 나와 티스딘낭 뿐이라면 오늘 밤 탈출할 수 있을까요? 굴 입구에 있는 보초만 해치우면 정찰대가 추적을 시작하기 전에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비귀이 물었다. 왜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무서워요. 실플레이 바로 전에 암토끼들한테 계획을 말했거든요. 새가 보초들을 공격하는 즉시 도망치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넬틸다를 비롯해서 모든 암토끼들이 우리 계획을 알고 있어요. 머지않아 장로에 알려질 게 뻔해요. 물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만이 살 길이고 당신이 다시 기회를 만들 거라고 단단히 일러두긴 했지만요. 지금은 티수딘낭이 암토끼들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든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겠대요. 하지만 에프라파에서 비밀이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되도록 신중하게 암토끼들을 골랐지만 그 중에도 첩자가 있을지 몰라요. 내일 아침이 되기도 전에 모조리 체포될지도 모른다고요. 비귀은 제대로 생각하려고 애썼다. 결단력 있고 분별 있는 암토끼 2마리만 데리고 탈출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초를 죽이지 못하면
대번에 마을 전체의 경보가 울릴 것이고 어둠 속에서 강을 찾아갈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다. 설령 찾는다 해도 적이 비귀 일행을 쫓아 널다리를 건너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친구들을 덮칠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은 비귀 자신도 용기가 꺾인 탓에 암토끼 2마리밖에 데려가지 못한다. 실버와 다른 토끼들은 비귀이 어떤 고생을 겪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비귀이 도망쳤다는 사실만 기억할 것이다. 비귀은 되도록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 아직 포기해서는 안 돼요. 천둥비와 기다림 때문에 불안한 거요. 자, 내가 약속하지. 내일 이맘때면 당신과 친구들은 에프라파에서 영원히 벗어나 있을 거요. 여기서 한숨 자고 나서 티스딘낭을 도와줘요. 그 높은 언덕이랑 내가 얘기했던 즐거움들을 잊지 말아요. 우린 그곳에 가는 겁니다. 고생은 곧 끝날 거요. 하이젠슬라이가 잠들자 비귀은 약속을 지킬 일도 암담하고 언제 장로의 경찰이 들이닥칠지 두려웠다. 아니, 그렇게 되면 나는 갈갈이 찢겨 죽을 때까지 싸우겠어. 절대로 블랙카바르 같은 꼴은 되지 않을 거야. 눈을 떠보니 비귀은 혼자였다. 순간 하이젠슬라이가 체포된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아우슬라파에게 끌려갔다면 바로 옆에 있던 자신이 모를 리 없었다. 하이젠슬라이는 비귀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티스딘낭에게 돌아간 게 틀림없었다. 아직 동트기 전이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답답했다. 비귀은 발소리를 죽이고 출입구까지 올라갔다. 당번 보초인 머니워트가 초조한 듯 밖을 내다보다가 비귀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았다. 차라리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들판의 풀들을 몽땅 못 먹게 될 만큼 천둥구름이 몰려오는데 비는 저녁 때나 돼야 내릴 것 같군요. 비귀이 대답했다. 아침 저녁 실플레이 마지막 날인데 재수가 없군. 가서 처빌대장을 깨워와. 토끼들이 나올 때까지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지. 머니워트가 가고 나자 비귀은 굴 입구에 앉아 답답한 공기 냄새를 맡았다. 하늘은 나무 꼭대기에 닿을 듯 가라앉아 있고 구름으로 뒤덮인 동쪽 하늘만 여우털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종달새 한 마리 날지 않고 집박이 한 마리 울지 않았다. 비귀의 눈앞에 펼쳐진 들판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았다. 비귀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불쑥 치솟았다. 지금 같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철길 굴다리까지 도망칠 수 있다. 이런 날씨에는 캠피언도 정찰을 나가지 않을 테니 안전할 것이다. 들판과 숲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부드럽고 거대한 발에 눌려있는 듯 숨죽이고 있으리라.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날씨는 움직이기 불편한 데다 본능적 감각마저 둔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도망자에게는 안전하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비귀이 말했다.
별빛의 귀를 가진 토끼의 수호신이여, 제게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등 뒤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났다. 아우슬라파가 죄수를 끌고 올라오고 있었다. 천둥구름이 낀 새벽 어스름 속에서 보니 블랙카바르는 여느 때보다 더 병색이 짙고 풀이 죽어 있었다. 코는 말라 있고 눈은 흰자위가 드러나 있었다. 비퀵은 들판으로 나가 클로버를 한 입 가득 뜯어서 돌아왔다. 비퀵이 블랙카바르에게 말했다. 기운 좀 차려. 클로버 좀 먹으라고. 그러자 아우슬라파가 말했다. 규칙 위반입니다. 다른 아우슬라파가 말했다. 아니, 먹게 해주게, 바치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런 날엔 누구나 힘든데 죄수는 오죽하겠어. 블랙카바르는 클로버를 먹었고 비퀵은 처빌이 표적반을 감시하러 오자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토끼들은 동작이 느리고 멈칫거렸으며 처빌도 여느 때처럼 활기찬 것 같지 않았다. 토끼들이 지나갈 때 말도 건네지 않았다. 하이젠슬라이와 티수딘낭이 지나갈 때도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넬틸타가 걸음을 멈추고 건방진 눈빛으로 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널씨 타는 거예요, 대장님. 정신 차리세요. 머지않아 깜짝 놀랄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처빌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암토끼한테 날개가 돋아나 날아갈지도 모른단 얘기예요. 그것도 머지않아서요. 땅속에서는 비밀이 두더지보다 빠르게 돌아다니지요. 넬틸타는 다른 암토끼들을 따라 들판으로 나갔다. 순간 처빌은 넬틸타를 도로 불러들일 듯이 바라보았다. 비퀵이 얼른 말했다. 대장님, 제 오른쪽 뒷발 좀 봐주시겠습니까? 가시가 박힌 것 같습니다. 처빌이 말했다. 그럼 밖으로 나와보게. 밖이라고 해서 더 잘 보일 것 같지는 않네만. 처빌은 아직도 넬틸타의 말을 곱씹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지 않았다. 자세히 찾아보았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차피 가시 따윈 없었으니까. 처빌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에이, 제기랄. 저 망할 놈의 하얀 새가 또 왔네. 왜 자꾸 오는 거야? 비퀵이 물었다. 왜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달팽이라도 찾나 보죠. 처빌은 운드워트 장군의 말을 빌려 대답했다. 무릇 정상에서 벗어난 일은 위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슬라일리, 오늘은 저놈한테 가까이 가지 말게. 알았나? 이건 명령이야. 비퀵이 말했다. 아, 알겠습니다. 하긴 대장님도 저 새를 쫓아버리는 방법은 알고 계시겠지요? 토끼라면 누구나 알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설마 저렇게 크고 부리가 내 앞발만한큼 굵은 새하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겠지?
아니,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준 주문 같은 게 있지요. 무당벌레야, 무당벌레야, 집으로 날아가거라. 같은 거 말입니다. 그 주문처럼 이 주문도 효과가 있지요. 어쨌거나 저희 어머니가 하실 때는요. 무당벌레 주문이 듣는 건 단지 그 벌레가 줄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날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 그저 대장님이 저 새를 싫어하시니까 대신 쫓아버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마을에는 이런 주문이나 속담이 많았지요. 인간을 쫓아버리는 주문도 있으면 좋을 텐데. 처빌이 물었다. 그 주문이란 게 뭐야? 이런 겁니다. 날아가라, 커다란 흰 새야. 오늘 밤까지는 오지 마라. 물론 산울타리어로 말해야 합니다. 새들은 토끼어를 모를 테니까요. 어쨌든 해보시죠. 주문이 안 먹힌다 해도 어차피 손해볼 건 없고, 주문이 먹힌다면 표적 토끼들은 대장님이 그 새를 쫓아버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새는 어디 있죠? 어두침침해서 보이지가 않네요. 아! 저기 엉겅퀴 덤불 뒤에 있군요. 자, 이렇게 뛰세요. 이쪽으로 팔짝 뛰었다가 반대쪽으로 팔짝 뛰시고 다리를 긁고,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쭉 똑바로 가다가, 다 왔군요. 이제 합니다. 날아가라, 커다란 흰새야. 오늘 밤까지는 오지 마라. 자, 보셨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옛 노래나 주문에는 우리가 모르는 힘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새도 마침 그때 날아갈 생각을 했던 건지도 모르지만요. 그래도 가긴 갔잖아요. 처빌은 못마땅한 듯 말했다.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폴짝거리며 다가가서 그런지도 모르지. 표적 토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무튼 여기까지 나왔으니 보초들이나 둘러보러 가지. 비귀기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풀 좀 뜯겠습니다. 어젯밤에 별로 못 먹었거든요. 행운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느지막이 뜻밖에도 블랙카바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비귀은 후텁지근한 굴을 돌아다녔는데 어디를 가나 숨이 차고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래서 처비를 잘 구슬려 표적 토끼들이 하루 중 얼마 동안이라도 땅 위의 덤불 속에서 지낼 수 있게끔 장로에 요청하게 해볼까. 그렇게 되면 도망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문득 흐라카를 누고 싶어졌다. 토끼는 굴 속에다 흐라카를 누지 않는다. 그리고 방금 화장실에 다녀왔다가 다시 간다고 하진 않는 한 언제든지 화장실에 가도 되는 어린 학생들처럼 에프라파 토끼들도 시원한 공기를 쐬고 싶거나 바깥 구경을 하고 싶을 때면 흐라카를 누러 도랑에 가곤 했다.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몇몇 아우슬라는 너그럽게 봐주곤 했다. 비귀근 도랑으로 나가는 굴로 가다가 어린 수토끼 2-3마리가 서성이는 것을 보고 늘 그렇게 지휘관다운 태도로 물었다. 왜 여기서 얼쩡대고 있나? 죄수 감시자가 출입구를 지키면서 못 나가게 합니다. 잠시만 기다리라며 아무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비귀기 물었다. 비귀기 물었다. 허락하다 넣을 수 없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비귀근 울컥해서 당장 입구로 갔다. 블랙카바르의 감시를 맡은 토끼가 보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우슬라파인 바치아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나가실 수 없습니다. 죄수가 도랑에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귀기 말했다. 나도 금방 끝나. 좀 비켜주겠나? 그러고는 바치아를 밀치고 도랑으로 폴짝폴짝 뛰어나갔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잔뜩 찌푸린 날씨였다. 블랙카바르는 깃털처럼 드리워진 야생 파슬리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너덜너덜한 귀에 파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비귀근 도랑으로 가서 블랙카바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비귀기 재빨리 말했다. 블랙카바르, 잘 들어. 프리스님과 일내에 검은 토끼에 대고 맹세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야. 나는 에프라파에 숨어든 적이야. 이 사실을 아는 건 자네와 암토끼 둘뿐이야. 오늘 밤 암토끼들을 데리고 도망칠 건데 자네도 데려갈 생각이야. 그때까지 잠자코 있어. 때가 되면 내가 와서 알려줄 테니까 기운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 비귀근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좋은 자리를 찾는 척하며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고도 블랙카바르보다 빨리 입구로 돌아왔다. 블랙카바르는 감시자들이 재촉하지 않을 것을 알고 되도록 오래 나가 있으려는 모양이었다. 비귀기 들어오자 바치아가 말했다. 벌써 3번이나 제 말을 어기셨습니다. 장로의 경찰에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귀근 대꾸도 하지 않고 굴길을 올라갔다. 비귀근 기다리는 토끼들을 지나치면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겠어. 저 불쌍한 친구는 오늘 안으로 다시 바깥 구경을 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 비귀근 하이젠슬라이를 찾아가 볼까도 했지만 떨어져 있는 게 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이젠슬라이는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되도록 보이지 않는 편이 낫다. 비귀근 더위 때문에 골치가 지끈거리자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졌다. 그래서 자기 굴로 돌아와 잠을 잤다.